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1,700불 정도 되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로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하나의 사이클,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사이클. 제가 그 전전 영상에선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이 이게 꼭 엄마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차트를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제가 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지금 49,000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0K를 갈 줄 알았더니 50K를 안 찍고 49,000으로 49,000 정도에서 내려왔고요. 그전 고점이 지금 52,000 52K였죠. 지금 이 전 사이클에서 0.618짜리 61.8% 자리에서 반등,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 제가 이 지점까지는 내려올 거다, 이번 사이클에서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7월 21일부터의 사이클인데, 지금 요 지점하고 같다. 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61.8% 자리가 여기서 한번 왔고, 여기서 한번 더 올 거다. 여기서 더 와야 이걸 찍고 갈 거다. 저는 제가 비트코인 그리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 41,000불인데, 지금 요 지점을 체킹을 하다 보면 이 지점이 38.5K 정도 와요. 약간 38K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39K부터, 만약에 저점을 잡고 싶으시면 39K부터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38까지 이렇게 뭐 20%, 38.5에서 30%, 그리고 나머지를 50% 이런 식으로 잡으면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나락이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이 지점에 지금 이 지점 38.5, 38K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지지선이 완전히 깨진다고 봐야죠. 그래도 아마 28K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38K까지는 아니더라도 39,000불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고, 지금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관망하시고 단타도 치지 마시고 39K까지는 기다려라, 이 지점이에요. 근데 이 지점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이 지점 정도, 지금 얘하고 얘 사이 정도, 여기가 39K. 너무 성급하게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다든가 추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차트니까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반등 자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이 9월 28일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라인에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게 10월 한 7일에서 10일 사이. 그러면 10월 거의 한 5일, 6일까지는 그냥 보시는 게 100%. 근데 제 말에 신뢰를 갖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이절 투자를 하는 부류가 최저점을 잡겠다, 그리고 안락하게 들어가겠다, 요 딱 두 부류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안락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현명하죠. 제가 오래 해보니까 그래요. 최저점을 잡기보다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자꾸 내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 파란 불만이 있다, 근데 나는 빨강을 원한다. 이게 욕심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1.8 구간에서 반등, 똑같은 패턴. 여기서 반등 나와서 61.8을 찍을 거다. 이 지점이
39에서 38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매수를 아마 코인리스라는 그 플랫폼 아시죠? 여기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이게 워낙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코인리스 자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100% 코인리스 자료를 믿지는 않고 저는 유투데이라는 그 해외 미국 그 채널인데 거기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때문에 좀 난리죠. 네. 근데 뭐 중국이 뭐 하루 이틀 이게 뭐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인리스에서 중국을 치고 지금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코인을 제일 처음 접할 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어떤 자료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고 또 접해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예전에는 한 5% 이해가 됐다면 지금은 한 40%, 30%, 50%요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중국발 뉴스 보고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CBDC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해서 지금 내년 동계올림픽 때 사용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미국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지금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리플을 갖다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리플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는 중국의 징조가 약간 보여요.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중국과 CBDC 그리고 리플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영상 나오면 리플 홀더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쨌든 중국은 내년에 동계올림픽 CBDC 디지털 화폐를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싫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본인 어떤 패권국으로 어떤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을 하려고 디지털 통화를 빨리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안 해. 비트메인이 중국 거고요. 수많은 암호화폐의 주인들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정말 이게 퍼드냐, 이걸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이걸 걸러들여야 되냐. 이게 굉장히 좀 일반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관건이고도 문제예요. 근데 이 뉴스들을 워낙 오래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는 이게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히스토리라는 게 나와요. 아, 이거는 진카야, 이거는 뻥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악재를 허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니네들 또 악재 퍼뜨렸구나, 그럼 지금 사야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은 어쨌든 디지털 화폐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제 영상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은 2017년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 뭐 채굴자 다 나가, 다 맞겠어, 원천 차단하겠어 이러지만 매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1위에서 4위, 5위, 10위까지 다 뽑고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와 같이 쓰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 4개에서 6개 정도를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렸지만 이오스, 테조스, 이더리움 그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이미 정해놨어요. 왜 CBDC랑 이 암호화폐가 같이 쓰여야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디지털 화폐가 편하긴 해요. 근데 내 어떤 재무 상태를 나라에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팬티 한 장, 담배 하나, 라면 하나, 어디로 놀러를 갔고 뭘 사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요? 물론 사회는 투명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 보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 중앙은행에서 안 낼 수가 없겠죠. 지금 땅속에 묻어있는 5만원권이 다 또 수면으로 올라올 거고, 왜 디지털 머니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간 존엄성이나 인간 존중, 인간 자유의 가장 기본권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좀 나쁜 얘기는 합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꼬마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10,000원을 타내서 그 10,000원을 몰래 쓰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내가 쓴 내역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예를 든 게 뭐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나라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인간 어떤 기본적인 그 자유를 이렇게 억압받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 국가인 중국도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만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쪽으로 내려갈 때는 디지털 화폐를 뿌리지만 상업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갖고 처리 속도가 빠른 암호화폐를 같이 쓰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워낙까지는 아니죠. 저도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뉴스들을 먼저 접했다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을 처음 시작하고 뭘 투자할까 모르시는 분들하고 코인을 오래 본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투자처가 틀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중국 태국 공동 CBDC 프로젝트 중기 보고서 발표를 했고, 제가 방금 CBDC와 왜 암호화폐와 같이 사용이 돼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계속 운영 중단, 중국 사용자 신규 가입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코인게코, 코인마켓게트 등 크립토 데이터 및 마켓 사이트 IP 차단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리스 같은 이렇게 코인게코 이렇게 시총을 볼 수 있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 수 있는 유튜브 차단하는 거 똑같네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알리바바에서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했네요. 채굴 장비까지. 계속 이렇게 보시면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풀 중국 이어 글로벌 서비스 중단. 근데 그 사이에 요런 게 하나 떠 있네요. 뭐냐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블록체인 혁신 응용 발전 포럼. 중국의 베이징에서 블록체인 혁신 응용 발전 포럼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에는 1,40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 무섭지 않나요? 블록체인 전문 산업 단지는 40여 개, 단지가 40여 개. 이에 대해 포럼은 중국 내 초기 블록체인 산업 변류 체인인 이 체인이 이미 구축이 된 상태. 또한 포럼은 중국이 블록체인 특허 신청 분야가 세계 1위,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블록체인 기술 응용이 서프라이 체인 관리, 데이터 유통, 스마트 제조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6개의 글로벌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중국발 코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를 수 있어요. 왜?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되면 그때 중국발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참 말도 못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오, 비트체인, 이오스, 지금 오를 코인을, 며칠 동안 오를 코인을 사지 마시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코인을 사야 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렇게 뒤통수를 항상 쳐요.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죠? 중국과 미국은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전 세계의 피와 같은 기축통화의 패권을 집어삼키려는 자,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이런 게임 아시죠? 나 보낼 거야 이번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그 손을 벌리고 있어요. 나 이렇게 다 추방하고 우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여 안 할 테니까 너나 먹어. 나 이번에 보낼게. 미국 니네가 가위해서 니네가 이겨. 이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중국은 이미 지금까지 채굴장이 중국의 거의 95%였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간파를 하실 겁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100%가 다 채굴장에서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나온 뉴스 미국 한번 봐볼까요? 여기 공화당 상원 후보가 벌써 이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자, 이게 누구의 시나리오일까요? 중국의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시나리오일까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꺼려 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중국은 이미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은 보유를 했어. 그러면 어떨까요? 오르길 바라겠죠.
오르길 바라는데 이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길 바라겠죠. 자,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100원에 몇십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100원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5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계속 사주길 바라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미국에 사게 되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러면 미래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을 저점에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중국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흔들거릴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 퍼드 뉴스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뭐 하루 이틀 방지하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시야를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이제 미국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상원 의원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뉴스가 떴고요. 봐보세요. 여기 잘 봐보세요. 중국이 금지 조치를 취한 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역자산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애리조나주를 대표하기 위해 미국 상원 의원직에 출마하고 있는 마스터스는 이제 그의 캠페인이 가장 큰 암호화폐로 기부를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상원 후보가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제 어떤 퍼즐이 맞춰지나요? 이게 중국의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50%, 러시아 인구의 40%가 이제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우리는 안 해. 이제 그만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이거 막을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볼을 낸다고 했으면서 과일을 덥석내는 미국은 이걸 잡겠죠. 신경전이 미국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 생각에는 결코 중국이 이 게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더 바보일 수 있어요. 제가 중국이라면 아니라겠죠. 계속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겠죠. 이게 잘 살아보지 못한 나라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나라가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바보, 미국은 아직도 빨리 덥석불지하는 미국은 바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이게 어떤 뉴스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39,000불까지 간다면 뭘 하고 있냐? 개미들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무섭지? 항상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지치게 합니다. 질리게 합니다. 이 세력들은 그래야만이 개미들이 던지거든요. 그걸 다 받아 먹기 위해서는 항상 공포를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하고 중국 12DC 관련해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